반갑습니다. 예제로 설명하는 파이썬 공식적인 실질적인 네 번째 영상입니다. 공식적인 네 번째 영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네 번째 연산자를 공부할 거고요. 0번째가 코랩 설명이었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네 번째 있는 링크를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로 세이버 카피 하시고 나서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스톱하시고 여러분 실습을 실제로 해 나가시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하면서 맨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해라.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성문 영어, 문법책을 달달 외웠죠. 나머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어 공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죠. 실제 문법을 다 마스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일단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목표니까 실제 네이티브하고 이야기해 나가시면서 새로운 표현을 그때그때 하나씩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드릴 10번째, 10번째 영상 while 반복문까지 배우시고 나시면 파이썬의 기초적인 내용은 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을 다 학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파이썬 문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쉽지만 뒷부분으로 나가면 복잡하고 예민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 강의 영상도 문법을 배워 나가는 도중에 그때그때 하나씩 추가해 나갈 텐데, 이번 영상, 우리 영상에서는 챗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면서 필요한 문법을 보충하는 식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영상, 연산자 파트 들어갑니다.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연산자 당연히 다 있고요. 그 외에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덧셈 연산자가 있죠. 3 더하기 4 더하기 5. 근데 밑에를 볼까요?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하는데 괄호라는 게 있습니다. 괄호도 연산자로 간주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연산자를 계산하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는 덧셈이나 뺄셈이 있으면 왼쪽 연산자부터 먼저 실행을 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으면, 즉 뺄셈을 먼저 하고 싶으면 먼저 하고 싶은 놈을 괄호로 싸주면 됩니다. 세 번째 걸 보시면 3 더하기 4를 괄호로 했죠. 이 놈은 첫 번째 괄호가 없는 놈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두 번째 것만 뺄셈이 먼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덧셈이나 곱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덧셈과 곱셈이 있을 때는 곱셈 연산자를 먼저 하죠. 근데 밑에는 곱셈과 덧셈의 위치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똑같이 덧셈을 먼저 하고 싶으면 먼저 덧셈을 할 놈을 괄호로 싸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괄호라는 것도 연산자로 사용된다. 기능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고요. 요 나눗셈 기호도 있습니다. 근데 나눗셈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는 실수 나눗셈, 두 개짜리는 정수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결과가 실수이냐 결과가 정수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3, 10 나누기 3 하면 결과가 실수 나눗셈은 3점 이렇게 소수가 나오고요. 정수 나눗셈은 이제 목만 나오는 거죠. 정수로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10 나누기 3 하면 3.33333 끝까지 나가야 될 텐데 끝이 5로 끝납니다. 그죠? 라는 말은 3.3333 계속 무한소수니까 어디선가는 잘라야 되고, 우리는 컴퓨터는 유한한 비트를 사용하니까요. 거기서 반올림이 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실수 연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실수 나눗셈은 언제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간주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10 나머지 3 하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네, 나머지 연산자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아무 말 없이 쓰던 는이라는 것은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assignment operator라고 합니다. 대입하는 거죠.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대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조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럼 a라는 변수는 10의 값을 가지죠.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b에는 20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콤마로 값을 나열하는 것들은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이라고 하는데요.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파이썬에서 제공이 됩니다. 여러 개의 값을 뭉치로 쓰는 건데 이건 뒤에 이제 자료형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특이하게도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제공돼서 이렇게 하면 A와 B에 A를 넣는다는 말은 A와 B를 값을 서로 맞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0, 20이었는데 바꾸고 나면 20, 10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서로 맞바꿀 때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른 C와 같은 언어에는 없는 기능들이죠. 이제 불리한 자료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boolean, true라는 값과 false라는 값만 가질 수 있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type A라고 쳐보시면 bool이라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bool 자료형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배웠고요. 또 많은 연산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lational operator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는이라는 게 있어요. 는 하나짜리는 대입 연산자죠. 는은 equal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1과 1이 같은지를 관계를 비교하는 거고요. 관계가 같으면 true,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rue를 출력하겠죠. 1 넣는 2는 다르니까 false를 출력합니다. 즉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나옵니다. not equal 연산자입니다. 느낌표는 1과 1은 다르면 true가 되는 거죠. 다르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1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거고요. 1과 2는 다르니까 true가 출력됩니다. 이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즉 등호와 부등호로 이루어진 게 관계 연산자고요. 관계 연산자는 결과가 true 또는 false입니다. 이런 관계 연산자를 언제 쓸까?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조건문과 반복문에 많이 씁니다. 이런 문장들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을 제어문, control statement라고 하는데 향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넘버란 변수에 10을 넣고요. 넘버가 10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넘버가 10이니까 이 문장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num is 10이라고 프린트 됩니다. 이런 문장, if로 시작된 이런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비교할 때 관계 연산자가 많이 쓰이죠. 당연히 조건은 뭐가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등을 따지는 게 대부분의 일이니까요. 이런 조건문은 향후에 배우게 됩니다. 또는 반복문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향후에 배우게 될 while 반복문인데요. 지금 조건문과 반복문은 지금 설명은 예제로 드리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이 문장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i라는 변수를 1로 세팅하고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while의 body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값을 sum에 계속 더해서 넣는 건데 결과가 55가 나오겠죠. 1에서 10까지의 덧셈은 55니까요. 이런 조건문과 반복문의 관계 연산자가 많이 쓰입니다. 관계 연산자 말고 논리 연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논리를 연산한다는 거니까 논리라는 말은 true 또는 false죠. 그래서 논리 연산자 and, or, not 이런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런 논리 연산자의 p 연산자 값은 true 또는 false, boolean 값입니다. 이제 and라는 논리 연산자는 p 연산자가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반환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계 연산자들은 결과가 true 또는 false죠. 결과가. 근데 논리 연산자는 p 연산자도 true 또는 false고요. 결과값도 true 또는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 and false 하면 당연히 false가 되고요. or 연산자는 두 개 중 하나만 true여도 true입니다. 그래서 true or false 하면 당연히 true죠. true 또는 true해도 true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이제 실행을 하시면 실행 결과와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논리 연산자는 대표적인 게 and 연산자, or 연산자, not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아까 뭐라고 했죠? 논리 연산자는 피연산자도 불리언 값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 연산자의 결과값이 불리언 값이니까 요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 결과값은 true겠죠? 1과 1 같으면 요 놈도 true이고 요 놈도 true니까.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앞에 있는 피연산자가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는 false가 되겠죠. 왜냐하면 and 연산자, and 논리 연산자는 피연산자 둘 다 true여야 하는데 앞에 게 false니까 전체는 당연히 false가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요. 당연히 논리 연산자도 조건문이나 반복문과 같은 제어문에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따질 때 넘버 1이 0보다 크고 and 넘버 2가 0보다 크고 뭐 이렇게 하여튼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향후에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울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논리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는 조건문이나 반복문 때 많이 쓰인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를 배웠는데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를 다른 것과 복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넣기를, 빼서 넣기를, 곱해서 넣기를, 나누어서 넣기를, 나머지를 넣기를, 정수 나눗셈에서 넣기를, 나머지를 넣기를, 제곱해서 넣기를 등. 그래서 대입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와 복합시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A에 10이 들어가죠. 이렇게 넣으면 A라는 변수에 20을 더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10이라는 값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결과값은 30이 되고요. 빼서 넣으면 다시 10이 주니까 20으로 줄겠죠. 여기다 곱해서 넣기를 하면 20 곱하기 2에서 40이 출력됩니다. 뭐 이런 연산자들을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모든 복합 대입 연산자를 밑에 각자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n과 같은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놈을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뭐 조건문, 아까 보셨던 if statement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놈은 연산자입니다. 뭐 향후에 리스트라는 걸 배우겠지만 뭐 이렇게 1과 2와 3 세 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 안에 1이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게 in이라는 조건 연산자입니다. 이 조건 연산자는 향후에 리스트와 같은 자료형을 배울 때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연습하는 셀이, 코드 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연산자들을 연습을 해보시고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